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관계 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나 실망감을 느끼곤 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복잡한 미로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누군가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현혹되거나 혹은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성급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노력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점들을 통해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까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빠르게 판단하지 말고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이 말처럼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데는 깊은 통찰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기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그 말과 행동 뒤에 숨어있는 분위기와 감정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단순히 오가는 언어의 내용을 넘어서 그 말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발화되었는지를 읽어내는 섬세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어둡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으며 어딘가 힘겨워 보이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 그 괜찮아요 라는 말이 정말로 괜찮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오히려 괜찮지 않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는 감정이나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은 마음의 그림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그림은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의 붓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친한 친구가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거절하고 싶다는 의미를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동료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하거나 체념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언어적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둘러싼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 눈빛의 흔들림, 손짓이나 자세, 그리고 목소리의 톤과 크기, 말의 빠르기까지 모든 것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때로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베테랑 협상가는 상대방의 말이 아닌 그들의 눈빛과 손짓에서 진정한 의도를 읽어낸다고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빛의 불안함이 스치거나 손이 자주 움직인다면 그는 아직 숨기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죠. 이렇게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먼저 읽어내는 것은 관계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파악해야 그에 맞춰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예민해져 있다면 섣부른 말 대신 조용히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상대가 기쁜 상태라면 함께 기쁨을 나누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공감은 모든 진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정한 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단순히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앞으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능숙한 의사가 환자의 미세한 증상 변화를 통해 질병의 진행 과정을 유추하듯이, 현명한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 변화 속에서 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은 이러한 감정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분위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침묵 속에 흐르는 감정, 직장 동료와의 회의에서 감지되는 긴장감 등, 이 모든 것들이 말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무언의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의 층위까지도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침묵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이상하다고 치부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도움을 제안하며 상대방이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러한 섬세한 배려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신뢰성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외부로 드러내는 모습과 내면에 품고 있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혹은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감정 파악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표정, 말투, 행동에서 읽어낸 정보들을 종합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혹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해냅니다. 이는 상대방의 본질적인 욕구와 두려움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타인을 알라는 명제를 실천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깊이 있는 소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보낼 수 있게 되며, 이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감정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관계의 지표로 삼아 나아갑니다. 그들은 감정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그 물결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섬세한 관찰을 통해 그들은 사람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현명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섣부른 판단을 지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나 짧은 대화만으로 그 사람을 섣불리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성급한 판단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시 그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너그러움을 가집니다. 이는 마치 동양 철학의 중용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인 것이죠. 사람의 행동은 다양한 상황과 복합적인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유독 무례하게 느껴지는 발언을 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혹시 그 동료가 오늘 아침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까? 어쩌면 그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발언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 심지어는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사정까지도 고려하려는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배경과 경험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이는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와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듯이 타인의 행동 또한 그들의 복잡한 내면과 외부 상황의 불완전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불쾌해하거나 진심으로 충고했는데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분노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도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지금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에 즉각적인 부정적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일종의 확증 편향을 피하려는 노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번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찾으려 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인지적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스스로를 설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시간을 줌으로써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맹자는 남을 책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시선과 편견을 먼저 점검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은 것은 아닐까?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측면은 없을까? 이러한 자기 성찰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통의 기회를 박탈하며 결국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판단을 유보하고 이해의 노력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람을 만날 때 보이는 두 번째 현명함입니다. 다음으로는 관계 속에서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로 말로 풀기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이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때때로 이성을 압도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섣불리 반응하면 후회할 만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앞설 때는 즉시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좋은 복수는 무관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관심은 상대를 완전히 외면하라는 의미보다는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대화는 종종 논점과는 상관없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되고 본래의 문제 해결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각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결코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충분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난 뒤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심한 언쟁을 벌이다가 한쪽이 격분하여 폭언을 하려 할 때 지혜로운 배우자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각자 다른 방으로 가서 진정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회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뒤 다시 대화했을 때 훨씬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의 지혜를 더하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갈등을 감정 싸움으로 만들지 않고 문제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려 애씁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과 깊은 이해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갈등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좌절감은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반응을 줄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지혜입니다. 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더욱 강하고 유연한 관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의 지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는 냉철한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네 번째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한한 시간과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마치 지갑에 한정된 돈이 있듯이 우리의 에너지 또한 무한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분배하는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노력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때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준에만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진정한 자아를 잃고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소모적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과 안정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쳐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굳이 맞지 않는 의견을 조율하려 애쓰기보다는 필요한 업무적 소통만을 이어가는 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딜레마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자신과 잘 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소중한 관계에 아낌없이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삶의 큰 기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다 보면 결국 누구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마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니체는 너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분배와 관계 선택의 지혜는 자신을 지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은 언제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자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인간의 진정한 인성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혹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한 존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상사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굽실거리지만
아랫사람이나 서비스직 종사자에게는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는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존중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일 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을 일관되게 존중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직위나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맹자가 인간은 본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듯이 이러한 일관된 존중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약한 자에게 연민을 느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현인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하며 약한 존재를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선함과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먼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약자에 대한 태도를 판단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진정성과 지속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선행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은 진정한 인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변함없이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고귀한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분위기와 감정 파악, 둘째는 섣부른 판단 지향, 셋째는 상황에 따른 거리 조절, 넷째는 에너지 분배 및 관계 선택,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약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 5가지 기준들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현명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삶은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